오늘 나온 뉴스를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뉴스토크. 오늘은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일단은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십니까? 아주 잘 들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참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질문들을. 먼저 어제 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만찬 회동이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뭐 기대 혹은 예상했던 것과 결과물들 이렇게 비교 평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화기애애했다. 이 네 글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빨리 만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도 얼마나 스트레스가 컸습니까? 그런 만큼 화기애애. 일단 만나서 최장시간 회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불편함, 국민들의 또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화기애애했다. 뭐 의제가 해결되고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이런 것을 떠나서 그만큼 서로 회동을 한 것 자체로도 굉장히 의의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화기애애했다. 그 단어에 주목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을까 참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애초에 문 대통령을 만나서 이제 협조를 구하고 뭐 발표했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청와대는 면밀히 살펴서 협조하겠다. 면밀히 살펴 부분에 주목도를 좀 가져가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당선인 측은 협조라는 단어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이번에 어떻게 보였습니까? 네. 아니 말 그대로 네 글자로 설명을 드린다면 실사구시인 거죠. 네. 윤석열 당선인은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안보 공백이나 비용이나 또 일정들을 전혀 도외시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서로부터 해동을 했기 때문에 협력을 하겠다. 상호 협력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면밀하게 뭐 검토 안 할 수도 없는 내용이고 그만큼 대통령과 당선인 사이에 상호 협의, 상호 존중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용산 집무실 문제 일단 그 어느 정도 뭐 공감대는 형성된 것 같은데 사실은 시기나 예산의 규모나 이런 것들 때문에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구체적으로 가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 삼박자가 중요한데 이 부분은 저도 많은 방송에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입니다. 안보, 그다음에 비용, 일정인데 이 모든 것을 어느 한쪽 또는 확정적으로 단은 내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절충하고 조율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만큼 해동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면밀히 검토하고 협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고 또 당선인도 분위기가 상당히 또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해동이. 그래서 협력을 이끌어냈다면 이것이야말로 실사구시인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MB 사면 논의가 과연 테이블 위에 올라올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나온다면 어떤 수준으로 논의가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했었는데 사실은 뭐 MB 사면 논의 없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국민 여론입니다. 왜냐하면 국민 여론이 호의적이라면 굳이 협의를 하지 않아도 이 시점에는 MB 사면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은 국민 여론이 받쳐주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국민 여론 차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좀 분위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예 분위기 파악도 못해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황들을 봐서 여론도 좀 호의적으로 변할 상황이 감지되고 또 대통령도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에서는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무척 자연스러웠어요, 소장님. 전화기와 마이크를 동시에 활용하는 패널분 제가 처음 봤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당황하지 않고 이게 좀 저 지금 박수 칠 뻔했잖아요. 지금. 방송을 많이 하니까 뻔뻔해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배종찬 소장 드디어 등장하셨습니다. 스튜디오에. MB 사면 뭐 논의 없었다고 하니까 일단 그렇게 저희들은 이해를 해야 되고 뭐 그런데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좀 상황이 변화가 있다면 결국 사면은 전적으로 대통령에 달려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세 가지다. 이른바 사공결. 사공결 네. 뭡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도 좀 국민들에게 참 불미스럽다. 이런 사안을 통해서 네. 전직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당당한 모습을 못 보이고 상당히 안타깝다. 이러면 또 여론이 상당히 또 고령이기도 하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사면이 됐기 때문에 이런 균형감도 필요하고 약간의 여론의 공감이 네. 지금은 반대 여론이 높은데 바뀔 수 있거든요. 이럴 때 대통령도 이게 결자 해제의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수감이 된 것이고 선고가 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결자 해지 대성적 결단을 내린다. 네. 통합적 차원에서 이런 판단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른바 부처님 오신 날 5월 8일 날 사면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살짝 바뀌어가면서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른바 운영의 묘라고 하는 거죠. 이런 바뀌고 변화되는 상황 와중에 네.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의 차원에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 여론조사 보면은 그 MB 사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여전히 높은 걸로 조사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말 그대로 정치적인 결단인데 네. 5월 9일까지 가봐야지 알 것 그렇죠. 같다는 생각.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도 네. 인수위 쪽에다 국민의힘에서도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는 것이 국민 여론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요 며칠 뭐 인터넷 일부 뭐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김정숙 여사 의상 비용 얘기 가지고 뭐 네. 여러 가지 시비를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이 시기에 김정숙 여사 의상 비용 얘기가 왜 나오는 걸까요? 이게 지금 시민단체 고발도 이제 들어간 상태고 국민의힘에서도 가세를 한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익숙한 패턴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어떻게 봅니까? 임기 말에 물론 뭐 투명하게 확인하자는 차원에서도 있겠지만 저는 정치 공세 성격도 다분히 있다고 봐요. 네. 그렇지 않다면 문재인 대통령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는 것이지.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전을 위해서 관련 또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네. 투명 공개될 내용이다. 오늘 입장이 나왔죠. 이거 나왔습니다. 네. 관련 내용을 보면은 네. 청와대에서는 김정숙 여사의 옷이 사비로 구입을 했고 특활비 사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네. 그리고 외교활동 의전 비용이 일부 최소한도로 이제 지원된 바는 있다. 그러니까 국제행사 등으로 지원받은 의상이고 기증하거나 반납됐다. 그래서 저는 이건 정확한 해명과 설명을 들을 차원이 있는 것이지.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것이 자칫 김정숙 여사를 통해서 대통령의 뭐 부정과 비리, 부패 이런 걸 뭐 밝혀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구분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오늘 청와대에서 그 신혜원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 간 정상회담이나 국빈 해외 방문, 외빈 초청 행사 등 공식 활동 시 영부인으로서의 외교 활동을 위해서 의전 비용은 행사 부대 비용으로 엄격하게 내부 절차에 따라서 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전 비용에도 의료비는 포함돼 있지 않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굉장히 투명 공개 내지 투명 설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 정치 공세할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하니까 그렇다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당시에 영수증 없이 쓴 147억 규모의 특활비도 그러면 같이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주장을 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계속 되면, 정치적으로 이렇게 되면 내로남불 이야기 나오고요. 내 돈 내 산 이런 이야기 또 나옵니다. 네. 아니, 내 돈으로 내가 샀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 이걸 자꾸만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공방을 벌이려고 할 필요 없이 국민들이 원하는 건 명확한 걸 원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뭐 의도적으로 접근할 일은 아닌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특활비 이야기도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검찰의 예산권 독립과 관련해서도 특활비가 문제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차제히 우리가 미국의 경우에는 제니 옐런 전 연준 의장 여성입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는 재무장관이에요. 재무부 장관 하고 있죠. 점심 네. 식사할 때 누구 만났고 법인카드 이제 국가에서 받은 그런 카드를 사용을 했다면 공공카드를 사용했다면 네. 얼마를 지급했는가를 다 표시를 해요. 네. 제출을 합니다. 네. 네. 그런 만큼 이런 것들이 규명돼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야 민주당도 문제 있지 않았어?
또 검찰도 문제 있지 않아서 네. 이런 식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이 특합의 문제는 항상 논란이 됐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한도 끝도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 답도 그렇습니다. 안 나와요. 답도 네. 안 나오는 네. 상황.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요즘 그 발언들이 굉장히 당내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시위와 관련해서 연일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고 네. 또 국힘 내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전선이 서로 이제 갈라지는 그런 네.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말 그대로 저는 네 글자입니다. 정치 혐오. 네. 정치는 또 우리가 정치 지도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거든요. 그러니까 논평하고 비평하는 것은 또 편 가르기를 하는 것은 네. 정말 우리가 가장 안 좋은 사례가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장애인분들이 왜 이렇게 할까?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자칫 그렇지 않은 것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지지하는 또 팬덤은 상당히 이준석 대표에게 힘을 실어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그래 좀 장애인분들이 시위가 좀 방식이 잘못됐어. 정작 그분들은 혜택을 많이 받아왔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접근할 건 아닌 거죠. 이렇게 나누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다 이런 문제로 네. 편가르기를 또 갈라치기를 한다면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다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이미 남녀도 갈라치기가 됐습니다. 네, 네. 이제는 지역도 갈라치기가 일부 되는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래 이분들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그 취지를 잘 듣고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 이것을 꺼내놓는 것이 필요하지. 자칫 잘못하면 정치 혐오가 돼버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그런 사례가 네. 또 고려가 분명히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렇게 판단력이 없는 네. 뭐 제일 지금 현재 야당의 대표고 곧 또 네. 여당의 대표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잘 우리 이준석 대표도 판단을 해서 정치 혐오가 유발되지 않는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지 않도록 잘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 김기현 원내대표가 조기 네. 사퇴를 한다고 하네요. 그 오늘 뭐 채널A 통화에서 또 밝혔다고 하고 원래 김 원내대표 임기가 다음 달 30일까지인데 한 달 정도 앞당겨서 조기 사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내달 초에 차기 원내대표를 뽑는다고 하는데 사실 이 민주당에서도 이제 서로 누가 될 것인가 누가 됐는가에 따라서 또 이게 후보군들이 좀 달라지긴 하잖아요. 상대편이 네. 누군가에 따라서 지금 자천 타천으로 거론된 분들이 뭐 7, 8명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항상 보면 아니 내 이름이 왜 빠졌지 이런 분들도 계시고 아니 내 이름이 왜 들어갔어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네. 저는 지금 우리가 누가 원내대표가 될 것인가 국민의힘에서 이제 곧 여당이 됩니다. 네. 그럼 중요한 것은 결국 여소야대 정국이다. 여소야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강한 또 여당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에 쌓여 있는 과제는 많고 그것을 투쟁력 있게 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 쪽이다. 그러면 윤 당선인과 상당히 가까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거론되는 여러 인물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우리 평가할 시간도 없고 네. 네, 제가 또 다 그분들을 또 알 수조차도 없는 거고 네.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가까운 이른바 사람. 윤 핵관 중에 누군가가 원내대표 자리를 차고 들어갈 여지가 상당히 있다. 그래서 당장 뭐 권성동 의원 이름 거론되고 네. 있고 제가 또 권영세 의원 이름 거론되고 있고 등등 그런 그래서 상황 같아요. 이른바 지금은 쌍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쌍권. 권영세 권성동. 인수 부위원장, 네. 인수위 부위원장 그리고 권성동 의원. 최근에 뭐 여러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네, 네. 두 인물이기 때문에 네. 저는 쌍권 이른바 인물론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윤 당선인과 상당히 가까운 사람이 될 수밖에 가까운 사람이 될 없다.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민주당으로 한번 가보죠. 지방선거 얘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인물난을 겪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표현이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 후보로 송영길 전 대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차출론. 이낙연 전 대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는 6월 중순에 나 미국 갈 거야라고 네. 이미 이제 얘기를 한 상황이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특히 서울시장 후보.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 출마가 상당히 솔솔솔솔 냄새가 나요. 이게 이 정치판에서는 냄새를 잘 맡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일단은 송 전 대표로서는 결자해지가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경기도가 물론 상당히 중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이제 경기도가 경기지사직을 역임했던 이재명
대선 후보였고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기 때문에 그 후광 효과, 경쟁력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는 김동연 전 부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죠. 출마 가능성이. 네, 지금 뭐 그렇게 언급되고 있죠. 저는 그렇게 네네. 봅니다. 네. 그게 유력하다. 뭐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네. 그다음 서울은 이 서울이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요충지가 될 수 있어요. 대선을 대선을 사실상 결정지은 곳이었거든요.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세훈 대 송영길의 대결이 아니라 네. 오세훈 대 민주당의 대결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전면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선에서 상당히 매진했던 네. 송영길 전 대표로서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하죠. 왜? 서울에서의 존재감이 다음 대선에도 필요하거든요. 후보로 나설 경우에. 하지만 지금 당장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만 해도 네. 이번에 그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뒤로 물러난 사람 중에 한 명이 네. 그러니까 본인을 포함해서 송영길 전 대표까지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나가는 게 과연 정치 도의상 맞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분이 친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네. 정말 정색을 하고 네. 우상호 의원이 송 전 대표는 안 돼요. 책임을 져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우상호 의원도 서울시장 욕심을 많이 냈거든요. 이번엔 안 나간다는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또 두 사람이 같은 학교 출신이에요. 정말 충마고 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사실 좀 반대가 있어야 나갈 때 아무도 반대를 안 한다. 그럼 또 존재감이 미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런 발언을 했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상호 의원이. 네. 그래도 왜 이제 선거는 새로운 해석이군요. 네. 우리 이성원 앵커도 아시겠지만 선거는 저도 남는 선거라 해야 되거든요. 송영길 전 대표는 인천시장을 역임했으니까 네. 그렇다고 경기지사를 나갈 수는 없잖아요. 서울시장 선거에 네. 한번 딱 나가면 다음 대선을 왜냐하면 본인 다음 총선에는 또 불출마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송영길 전 대표로서는 서울에서의 지지 기반을 알겠습니다. 가져볼 수 있음직하고 또 하나는 송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서 차출 논의니까 아니 뭐 제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나가겠습니까? 이러면서 또 안 보는 데서는 반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 이거 나 또 기회가 될 텐데 그럼 또 하나 일석이조가 1타 2피가 이 본인이 물러난 그 자리에 네. 이재명 상임고문이 네. 보궐선거에 출마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송 전 대표와 이재명 상임고문 간의 케미를 본다면 정말 이것은 사실상 또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라고도 알겠습니다. 볼 수가 있겠죠. 네. 뉴스토크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짧아요. 인사이드 K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